하나 틀려가지고 지금 자랑하러 왔는데 미안한데 난 만점이야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잘 봤는데 실망했어. 그렇죠.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공부 잘했어요? 도도 동료가 되라.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샷 도도입니다. 세계 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동료들을 만나보는 시간, 도도 동료가 되라!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이죠. 올 때가 됐다. 끝판왕이 올 때가 됐다. 오늘 누가 왔습니까? 제 앞에 바로 2025학년도 수능 만점자분을 모셨습니다. 와! 또 심지어 역대 최초 과탐 투투 받고 만점 받은 만점자 오브 만점자분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바로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죠? 만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능에서 수능 만점을 받게 된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수능 만점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굉장히 설레는데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공부 잘했어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잘했어요? 어떤 거? 저는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수학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행 진도를 혼자서 나가면서 막 혼자서 인강도 찾아 듣고 막 문제집도 사서 풀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선행 진도를 혼자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간 거예요? 제가 막 어릴 때부터 되게 선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동네 수학학원에서 그냥 학원 수업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부터 이제 조금 수학을 더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선행을 나갔는데 중1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혼자서 한 4년치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남들이 1년 사는 동안 이 사람은 지금 4년 산 거 아니야? 아니 4배 농축된 삶을 살았네요. 이런 건 있어요? 혹시 막 만점 받고 나서 막 에피소드? 제가 만점 맞고 친구들한테 바로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채점표가 잘못될 수도 있고 친구들은 잘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 한 명 잘 본 것 같은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승현아 내가 이번에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잘 본 것 같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서 자기 점수를 맞춰보겠대요. 그래서 막 국어에서 몇 개 틀리고 생물에서 몇 개 틀리지 않았겠냐면서 저한테 예측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냥 만점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한 개를 틀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틀려가지고 지금 자랑하러 왔는데 미안한데 난 만점이야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잘 봤는데 실망했어. 그렇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수능 만점자의 2025학년도 수능 썰. 일단은 첫 번째 학교에 몇 시에 갔어요? 거의 7시 50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양치를 하고 이제 8시에 딱 자리에 앉아서 예열 지문 하나를 풀고 8시 10분에 전부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딱 되게 한 지문 정도는 풀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딱 10분 만에 지문을 다 풀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국어 이제 시험이 종 딱 치고 이제 들어가면은 시험지는 어땠어요? 딱 8시 39분에 감독관 선생님께서 파본 검사를 시켜주셨는데 올해 또 이제 배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가나 지문, 인문 복합 지문이 뒤에 있었는데 그게 딱 시험지 두 번째 페이지부터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봤어? 그렇죠. 딱 파본 검사를 마치고 한 30초 시간 동안 이제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 되게 고민했죠. 사회, 과학, 인문 이런 순서대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인문이 맨 앞에 나왔을 때 인문부터 풀 건지 순서대로 아니면은 그냥 4페이지부터 풀 건지. 그쵸.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런 마인드로 이제 2페이지부터? 그쵸. 이제 인문 어려워도 어때 이러면서 그냥 어차피 맞을 거 그냥 다 맞는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맞을 거 그냥 다 맞는다. 완전 조선모사 마인드. 난이도는 어땠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딱 이상적으로 시험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딱 내가 능력 발휘를 잘할 수 있을 정도.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선지를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바꿔서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이거 진짜예요? 지금 문제 풀면서 평가원한테 혼수 두는 남자 이거 진짜예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혹시 똥 지릴 때 웃었다 안 웃었다? 똥 지문은 그 연계 소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계 지문을 본문으로 그냥 읽고 갔거든요. 그 파트를.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는 부분이었는데 지문에 있는 디테일이나 뭐 도망갔다 했는데 이제 죽어서 발견됐다거나 이런 디테일이 다른 것까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계 지문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네요.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소설 지문들은 대부분 원작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다 읽고 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최상위권들에서 진짜 종종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국어는 얼마나 남은 거예요, 시간이? 저는 딱 1분 남았던 것 같아요. 1분이요? 네, 가천점 표까지 쓰니까. 되게 신중하게 정답을 고르는 스타일. 저는 사실 한 번 풀
풀 때 다 맞는다는 마인드로 가거든요. 사실 검토를 해서 좀 답을 고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각 파트마다 몇 분에 끊어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들어갔어요. 9시 16분까지 독서를 끊자라고 하면은 그냥 그 페이스에 맞춰서 9시 16분까지 온전히 독서에 쓸 수 있게. 16분까지는 그냥 독서만 계속 보는 거야. 네, 그쵸.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문학 2세트, 엄매, 문학 2세트 이런 순서로 푸는데 오, 이것도 재밌는데요? 뭐야 이거 멘보샤 스타일로 지금 그거 운영하는 거 있었어? 그래서 이제 문학 2세트를 9시 28분, 그리고 엄매까지 9시 40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분 동안 문학 2세트 어려운 걸 푼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운용을 했어서 시간이 남는다고 빨리 풀지 않고 그 체크 포인트에 맞춰가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수능 국어까지 다 맞고요. 수학은 어땠나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아예 긴장을 안 하고 다 맞겠지라는 마인드로 들어갔어요. 아, 내가 이제 이거는 자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과목이 딱 하나는 있어야 돼. 오히려 반대로 이제 수학 시험을 보다가 가장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앞부분이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거 20인 얼마나 어려울까? 혹시 30번이 엄청 어려운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29, 30 두 문제를 남기고 40분이 남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넘기면 재앙 아니야? 그러면서 두 문제 푸는데 4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40분 동안 못 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데 손이 얼어붙어서 거의 글씨도 못 쓰고. 그 전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0분이 남아서 이제 뭐 괜찮겠구나 생각하긴 했습니다. 국어 수학을 보고 나서는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는 좀 느낌이 세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딱히 이런 식으로 막 얼어붙거나 이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또 수학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니까 혹시나 이러다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다른 모의고사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럼 수능날 점심 메뉴는 뭐 먹었어요? 점심으로는 제가 순두부찌개를 좋아해서 순두부찌개까지? 아니 너무 든든한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인데 수학 보다가 체하는 바람에 거의 절반밖에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순찌 중에 순까지만 먹었으면은 찌 먹을 시간이 좀 남았을 것 같은데 좀 점심시간엔 또 어떻게 운용을 했었는지 점심시간에 영어 지문을 몇 개 읽으려 했었어요. 또 살짝 예열 느낌으로다가 순찌 중에 순만 먹었는데도 30분이 지나는 바람에 순으로 먹었구나. 제가 진짜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거의 한 2분, 3분을 쓴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했네. 그냥 양치하고 오니까 바로 시험에 들어가야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 들어가게 됐는데 영어는 난이도가 어땠던 것 같아요? 읽으니까 답이 이거네? 이런 식으로. 그럼 영어도 평소에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다? 네, 그쵸. 영어는 사실 수험생활 하면서도 크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1등급 맞을 자신은 충분히 있었어가지고. 수학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그럼 이때부터 긴장이 되게 확 풀렸겠는데? 그래 이거지 이러면서 다시 영어에서 조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멘탈 케어 딱 하고 듣기 평가를 풀면서 독해를 얼마나 하는가 이게 상위권들의 어떤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승현 씨는 얼마나 풀었어요? 저는 대신에 21번부터 24번을 안 풀고 43번부터 45번이 그 ABCD 네, ABCD 나오는 그 소설 지문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이제 6월 모의고사 때 21번부터 24번이 굉장히 어려웠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려웠었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냥 확실히 쉬운 것부터 풀고 가자라는 식으로. 꼬여버릴까봐. 그쵸. 그래서 43부터 45를 푸니까 확실히 시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18, 19, 20, 25, 6, 7, 8, 3, 4, 5 이렇게 10문제 정도를 풀었다. 영어까지 잘 넘겨갔고 그럼 이제 탐구로 넘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물투생투라고 했잖아요. 물투생투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투 과목을 고른 건 이제 서울대 가산점을 받고 싶어서. 또 아무래도 일단 물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그래서 나머지 과목 중에 골라야 되는데 화생지 중에 골라야 되네. 제가 생각하기에 표점이 가장 높게 나올 것 같은 게 생명과학 2였어요. 물리는 잘하는 거 하고 생명은 전략으로 상당히 좀 승부수를 던졌었던 그런 탐구 선택인 것 같은데 물투생투는 어땠어요 난이도가? 물리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평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딱 중간쯤? 생명은 사실 되게 딱 적당한 난이도였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슬아슬했지?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딱 1분이 남았거든요. 이럴 수가 1분이? 생투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게 오랜 시간을 써야 하는 문제거든요. 7, 8분은 최소한 풀어야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정도구나.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전략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풀기로 하고 나머지 19문제를 푸니까 딱 마킹까지 하고 8분이 남았어요. 이러면 이제 단두대 매치를 해야 되네.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8분 안에 풀어내면은 만점인 거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9문제 마킹까지 했을 때는 아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겉보기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고 8분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퍼즐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전부 해보면서 답이 되는 케이스를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모든 케이스를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손에 땀을 쥐는 싸움. 그래서 딱 그때 순간에 시계를 보니까 딱 그때 2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 5분의 1로 찍어야 되나?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지금 손에 땀을 쥐고 있어.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문제를 딱 다시 보니까 제가 안 센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맙소사. 아 이게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대입을 해보니까 딱 정답이 되면서 체크를 하고 마킹까지 하니까 딱 시간이 1분이 남아있었어요. 그럼 이제 딱 종치고 이제 나가서면 탈질해. 그래서 진짜 시험 끝나고 채점할 때까지 계속 그 문제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 문제 풀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딱 한 문제가 있지. 그런 탐구가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마지막 한 문제 차이로 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은 살짝 혼돈이 있었던 그런 수능 탐구까지 끝내고 이제 수능을 만점 받게 됐는데 혹시 소감이 어떤가요? 수능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이 공부 스트레스보다는 컸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외적인 자극들을 줄이려 했던 편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되니까 수능 만점 받았다는 이제 사실을 딱 확인하고는 그런 스트레스가 다 전부 다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그쵸, 이제 원하는 결과를 받았으니까. 수능 만점자의 수능설까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 공부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수능 만점자의 1년 공부 플랜, 국어부터 말해볼까요? 사실 제일 약한 과목이 국어였어요. 현역으로 공부를 할 때 수시로 최저가 없는 대학교를 갔어서 수능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재미로 가서 봤을 때 국어가 3등급이었는데 5월 달에 재수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국어 성적은 딱 그 노베이스 상태 3등급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은 국어를 3등급에서부터 훨씬 끌어올려야 되니까 가장 국어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뭔가 독학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인강을 들었는지. 처음에는 무작정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 분석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뽑아낼 게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푸니까 점수가 금방 오르다가 한 6월 달쯤 되니까 그때 이제 딱 1등급 컷 정도 점수가 나올 때였는데 그때부터는 점수가 더 이상 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육모 때는 점수가 어느 정도였어요? 육모 때는 제가 85점이었어서 딱 1등급 컷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딱 기출을 한 1회독을 끝냈을 시기였으니까 그 상태에서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딱 1컷이 나왔었고. 안 올랐던 이유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때는 거의 한 지문을 못 풀어서 날리는 바람에 본질적으로 문제풀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점수를 올릴 수 없겠구나라는 왜냐면 시간 단축이 안 될 테니까. 그때부터 제가 수강했던 것이 이제 김은양 선생님의 겨울방학 수업이 이제 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음 이제 수능을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베이스를 잡을 수 있었고 이미 독해 실력이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매뉴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까지 합쳐지니까 되게 시너지가 잘 났었네요. 8월부터는 되게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어떻게 풀지 안다 하더라도 그게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 푸는 경험치를 많이 쌓으면서 국어 문제 푸는 거에 조금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단축이 획기적으로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은 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수학은 사실 자신 있는 과목이어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험지 안에서 짜잘한 실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풀어놓고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더하라 했는데 잘못 더한다든지 곱해놓고.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암산으로 되는 것들은 그냥 암산으로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논리 구조를 잡고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암산을 최대한 지양하고. 제가 낸 답이 100% 확실한 답이 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 시험지에 그 논리 과정을 전부 다 풀어 쓰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실수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검토할 때도 편해지고. 그쵸. 왜냐하면 제가 사고 과정이 다 써져 있으니까 적혀있는 논리 과정이 잘 맞는지만 확인해주면 시험지에다가 그치 맞았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하반기 때부터 수학 모의고사를 풀 때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수능 수학하면서 시험지에다가 어떻게 쓰면서 풀 건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제 탐구, 물투생투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물투에 대한 공부 팁 이런 게 있나요? 물투는 사실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물리2 범위까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이미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수험생들에게 좀 줘볼 만한 생투 팁 이런 게 있는지. 생투가 개념이 방대하긴 하지만 개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해하는 식으로 암기를 하면은 되게 암기하기 쉬운 과목이어서
개념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추론형 문항, 특히 이제 생투가 퍼즐 형태의 문제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퍼즐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퍼즐 문항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저희가 수도쿠를 풀 때도 어떻게 하면 수도쿠를 빨리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생투 문제들도 각각의 유형마다 어떻게 하면 이 퍼즐을 좀 잘 해체해서 이해하고 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알고리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유형은 이런 부분부터 좀 집중을 해보면 퍼즐이 좀 잘 풀리더라 라는 이제 경험적인 이제 노하우를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은 이런 것부터 하면은 이제 잘 풀렸던 것 같은데 라는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되게 퍼즐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면 풀리더라.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개념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경험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런 상위권들의 그런 발상을 되게 잘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 과목들, 특히나 생투 좀 자료가 없어가지고 막 당근으로 막 작년 거 재작년 거 막 뽑아서 풀고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데서 좀 도움을 받았는지. 생투는 실제로 UAA라는 팀에서 이제 생투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 프로모터나 아답터 같은 엔제도 만들고 그리고 트레일러 이런 모의고사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 전부 다 사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엔제도 하루에 10문제씩,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제 막판 가서는 하루에 2개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만점자의 공부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한테 할 말 이런 거 있어요?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이제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조금 이제 후회가 남는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후회 남지 않을 만큼 해야겠다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만큼 공부하면 진짜 내가 할 만큼 했다, 진짜 더 이상 후회는 없다 할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들이 이제 행복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도동료 7번째 시간 이제 승현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5학년도 수능 만점자의 그 가장 본질적인 비법은 바로 넘치는 학구열,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용기, 끊임없는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였습니다. 승현님이 이제 저의 동료가 되기에 굉장히 좋은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의 동료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만점자 동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